그 설계만 보지 말고 다른 것도 넣으라니까. 좀 관심, 좀 시야를 좀 넓게 보란 얘기야. 첫 직장이 그거 했다고 계속 두 번째, 세 번째 쭉 그러고 가버리면, 그건 이제 예를 들어 두 번째까지 그런 관련된 개통을 해버리면, 세 번째는 빼도 박도 못하는 거야, 이제. 그치?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가 다르면, 이거 해보고, 세 번째는 둘 중에 하나 내가 원하는 거, 좀 더 마음에 드는 거, 좀 더 잘할 수 있는 거, 좀 더 비전 있는 거, 뭐 이런 쪽으로 갈 수 있어, 세 번째는. 근데 첫 번째, 두 번째가 같아버리면, 세 번째는 그냥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죠. 제가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것도 맘만 갔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첫 번째 직장에서 뭘 얼마나 제대로 해봐. 그러니까 두 번째는 좀 다른 분야에, 다른 업무를 할 수 있는 맛을 한번 보란 얘기야. 그래서 이것도 맛을 보고 저것도 맛을 봤는데 난 이게 더 맛있어.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선택을 하는 게 좀 더 현명하다는 얘기지. 지금 네가 딱 하나밖에 안 먹어봤는데 난 이게 제일 맛있어. 그리고 계속 그것만 먹으려고 하는 게 보여. 너도 고정관념이 생겨버리는 거야. 그쵸. 또 애초에 시작은 설계가 아니었단 말이야. 맞습니다. 기계였잖아. 네. 그러다 어쩌다 첫 직장을 설계로 하다 보니까 앞으로도 그쪽으로 하는 게 너한테 경쟁력이 있을 거다라고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 걸 수도 있는 거고. 결혼 준비 관련돼서는 그런 거 없어? 다음 주에 이제 그 웨딩 사진 찍은 거 셀렉하는 게 있더라고요. 육체적인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생각이 어린 거지. 경험치가 어린 거고. 그래서 결국 여자들이 나중에 너무 안타까워하고 답답해하고 어디 가서 의지를 못하니까 다른 사람한테 가서 의지하고 의논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야. 자칫 그렇게 될 위험성이 있어서 미리 난 미리 해주는 거고 의논하고 너의 의견을 좀 관철시키고 너도 조금 더 왜냐면 아무리 여자가 나이가 많고 경험이 있다 손 쳐도 네가 더 경험을 많이 한 것도 있고 그냥 본능적으로 네가 더 잘할 수 있는 것도 있단 말이야. 그런데 자칫 이제 예를 들면 뭐 남자가 많건 여자가 많건 상관없어. 예를 들면 나이 차가 많이 내가 만약에 뭐 10살 미만의 10살 차이가 나는 뭐 배우자랑 내가 살고 있다. 그러면 너무 어리니까 네가 알면 뭐하라. 내가 다 알아서 할게. 그리고 내가 다 할 수도 있겠지. 네. 그럼 정작 내 아내가 잘할 수 있는 거를 기회를 아예 뺏을 수도 있는 거야, 내가. 근데 그게 아니라, 나도 이런 게 있으니까 나도 한번 해볼게. 이렇게 내가 얘기를 하면서 조금 뭐 실수를 하더라도 이렇게 해보다 보면 이게 육체적인 나이가 몇 년 차이고 이거는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게 이건 성향 차이고 경험치 차이란 말이야. 여자친구가 해보지 않은 경험은 네가 해본 게 있고 더 네가 잘하는 부분도 있단 말이야. 그렇게 보면 충분히 네가 더 경쟁력이 있고 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을 텐데 이제 직장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인 건데 네 직장 상사의 의견을 네가 거스를 수도 있어야 하는 거거든. 그럼 여자친구하고의 문제도 결국 그렇게 져버리면 결국은 그건 회피 아니야? 뭐 충돌을 피하기 위한 회피? 어떻게 보면 할 수도 있죠. 그럼 문제가 생긴다니까 그거 결국은 이게 쌓여서 평생 그냥 몰라. 아니 나 그래도 나 불만 없어. 그러면 뭐 괜찮은데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가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때 분명히 있단 말이지. 앞으로 살아가는 과정에서. 그럴 때 너한테 의견을 물을 수도 있는데 아예 이게 지금 고착화되어 버리면 아예 너한테 묻지 않을 수도 있어. 그럼 무슨 심각한 문제가 뭐 둘 사이에 혹은 가정에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너한테 묻는 게 아니라 제3자한테 물을 수도 있다는 얘기지. 이건 심각한 거야. 지금부터 조율할 수 있어야 돼. 나중에 내가 직장 하나라도 그거는 분명히 벌어지는 문제라고. 그 집안에서 생기는 문제까지도 그건 당연한 거고 더 나아가서 이제 직장 생활 할 때도 동료들이나 선후배 간에 그런 의견 차이가 생겨서 조율을 해야 할 때 어떻게 내 의견을 표현하고 협의를 할 것이냐. 저쪽도 불만이 안 갖고 나도 불만이 없이 완벽한 결과물. 근데 지금 뭐 합의 이런 걸 해낼 수 있어야 하잖아. 근데 이게 직장에서는 직급이 나보다 높아버리면 일방적으로 내가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그런 직장은 오래 다닐 필요성이 없어. 마치 왕이 지금 윤석열처럼 자기가 지구 흔들려고 하는 건데 자기가 몰라. 모르니까 누구 선택해? 내가 그 지역까지 알고 있었던 사람들만 내 옆에 두려고 하는 거야. 내가 모르는 걸 알고 있거나 나한테 쓴소리 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 내 옆에 있어야 객관적으로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잖아. 그럼 그 사람들하고의 조율 과정이 필요한데 이게 싫은 거야. 그러니까 기존까지 나한테 알고 있었던 사람, 나의 말 잘 듣는 사람만 내 옆에 앉혀놓고 있지 지금.
정치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인간의 기본적인 습성을 얘기하는 거야. 네가 어떤 조직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조직의 수장이 그런 식으로 판단한다, 그 회사 다니면 안 되는 거지. 그건 협의를 좁혀보면 내 가정이야. 나랑 내 아내. 극단적으로 대립할 수 있는 두 사람. 이 두 사람은 무슨 문제든 사사건건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게 기본값이야. 당연한 거야. 그걸 회피하면 안 되지. 자꾸 대화해서 풀어가야 되고 이해시켜야 돼. 그러니까 자꾸 뭘 집안에 요만큼만 문제가 있어도 자꾸 상의를 하게 되는 거야. 지금은 대부분 상의하는 건 아들 관련된 문제지. 왜? 아내는 뭐 밖에 나가서 엄마들하고 얘기 듣고 뭐 자기가 알아보고 무슨 카페에 가서 뭐 들어보고 쭉 해서 들어보는 쭉 얘기 듣고 아들 교육 관련된 얘기 쭉 생각을 해갖고 오잖아. 그럼 이제 나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생각이 다른 게 생기잖아. 내가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 또 설명을 하고 그러다 보면 잘못하면 충돌이 생긴다고. 누가 맞는다라는 부분. 당신이 알아보고 오케이 인정해. 그건 왜 그런지 나 또 계속 내가 알고 있는 식 통정을 해서 설명을 쫙 해. 그냥 무조건 내가 맞는 거야 라고 주장하면 이건 충돌이잖아. 그게 아니라 설득을 해야 되잖아. 근데 이게 특히 교육 관련 문제는 내가 독특한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 의견을 관철시키기가 너무 어려워. 특히 자식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대화가 필요해요. 지금까지 오면서 내가 했던 대로 따랐던 게 결국은 맞았다라는 걸 지금도 알게 됐거든. 그러니까 지금 교육과정을 계속 교훈을 하는 과정에서도 내 말이 더 많이 먹히지. 그만큼 난 또 공부를 더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서로 조율을 해야 문제가 해결이 되고 더 큰, 아니 문제가 아니지, 아예 문제가 안 생겨. 서로의 의견이 계속 반영이 돼야 돼. 물건 하나 살 때도 그래. 모든 걸 다 아내가 다 할 수 없잖아.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게 모든 걸 또 내가 다 할 수도 없어. 이런 부분들은 이건 당신이 맡아서 해줘. 이런 건 이건 안 해도 돼. 당신이 맡아서 해. 뭐 이런 건 내가 할게. 내가 이제 거의 분담이 되어 있어. 그래서 결정할 문제는 심각한 문제도 점점 많아질 텐데 그때마다 너한테 도움 요청을 하고 싶은데 이게 지금부터 습관이 돼버리면 나중에 너도 책임의식도 없어진단 말이야. 나중에 기여한 게 생겨야 책임도 생기고 뭐 만족도도 올라가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계속 참여해야 된다는 거야. 뭘 결정할 때도 네 의견이 관철이 되든 안 되든 너도 관심을 두고 왜 이렇게 결정했어? 라고 물어도 봐. 그럼 너도 배울 거고 그럼 내 생각은 이거 같은데? 라고 의견이라도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기본 아이템으로 건조기를 얘기를 하는데 건조기에 대한 내가 할 말이 굉장히 많아. 그 얘기를 다 할 수는 없고 건조기는 마케팅의 산물이야. 저도 안 써가지고 건조기. 근데 여자들은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너무 편리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오히려 뭐 긍정적인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내가 생각하는 결론은 건조기라는 가전제품을 쓰면 안 되는 물건이야. 왜요? 제 여자친구가 삶의 질이 달라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 다들. 이거 마케팅의 결과물이라니까. 저를 설득. 이 조직의 이 활동에 이 사람들의 스케줄 안에 내가 뭔가 기여하는 게 생기면 내가 빠진 바로 존재감이 티가 나지. 왜 든 사람은 몰라도 난 사람이 티가 나거든. 그래야 그게 존재감으로 느껴지는 건데 내가 뭔가 아무것도 하는 게 없고 시키는 것만 했다 그러면 네가 있으나 없으나 별 차이가 없어 남은 사람들이. 그럼 넌 존재감이 없는 거야. 결국 네가 참여해야 되는 거지. 뭘 할 때든 참여해야 돼. 그래서 저 사람들 시간을 내가 뺏어와야 네가 딱 휴가라도 나가버리면 야 갑자기 이렇게 휑하냐 이렇게 뭐가 없지. 너는 하루 안 와도 안 와도 별 티가 안 나는 거지. 그게 존재감이 없는 거야. 그건 네가 만든 거야. 누가 만들어 주는 게 아니야. 뭔가 기여를 해야지. 근데 거기보다 더 안 좋은 건 뭐야? 있으면 신경 쓰이는 거 있지. 차라리 없는 게 편한 거야. 이게 최악이지. 네, 진짜 그런 거. 네가 자꾸 기여를 해서 이 사람들하고 기분 좋게 뭐 예를 들어 네가 담배는 안 핀다 하더라도 다음에 같이 나가서 수다 좀 떨고 맥주 먹으러 갈 때 네가 오히려 시동 걸어갖고 같이 술도 한잔 하려고 노력하고 같이 자꾸 껴야지. 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를 할 때 같이 해야 되는 거야. 싫어하는 거를 할 때도 같이 하고. 이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를 하려고 그래? 예를 들면 제일 확실히 튀어나오는 게 그거야. 뭔가 다 싫어해. 뭘 하나 해야 되는데 다 싫어해. 그건 네가 해. 네가 제일 먼저 해. 자, 예를 들어 뭐 아침에 출근해서 쓰레기통 비우는 일이 제일 귀찮아해 사람들이. 예를 들면 그건 네가 제일 먼저 출근해서 네가 제일 먼저 그거부터 해봐.
그럼 다른 사람들이 편해지잖아. 편해지지? 그럼 존재감이 안 느껴져 이제. 그러다 네가 하루 딱 없어가. 바로 티나. 내가 하는 일 중에 그런 일이 되게 많아. 우리 집 안에서. 남들이 안 하는, 내 아내나 내 아들이 못하는 거 중에 귀찮은 일, 힘든 일, 이런 거 내가 다 하거든? 내가 하루 집에 안 들어가면 집안이 개판이 되는 거야. 대부분 티가 나. 특히 욕실이. 내가 욕실 청소를 매일 하거든? 근데 하루만 청소 안 해봐. 얼마나 지저분해지는지 알아? 어쨌든 네 시간을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좀 쓸 수 있어야 해. 참여하고. 그래야 좀 가까이 다가가야 좀 친해지고 너도 재미가 있지. 지금 재미는 없고 힘들기만 하잖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래. 평소에 네 성격대로라면 당연한 결과물이야 지금. 그래서 지금 달라져야 되니까 조금씩 기여해야 된다 이거지. 노력하고 네가 안 하던 행동을 자꾸 해야 돼. 그걸 스트레스라고 생각하지 마. 네가 변해야 하는 방향이야 그게. 나도 그랬어. 네 나이 때 나도 그랬어. 근데 그렇게 살면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노력한 거야.